오늘 박 의원님이 준비한 이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유, 화학 좋았어요. 현대차 얘기 또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880% 올랐습니까? 원래는 10배 올랐습니다. 실제로 좀 내려와서 저 정도구나. 네. 내려오지 않았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배인데 어떻게 880%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배고는 났습니다. 올해만. 네. 올해만. 네. 몇 달 안 됐을 거요? 네, 네. 예. LG전자가 주가가 이 며칠 굉장히 좀 좋죠. 자, 그다음에 오늘 준비한 이슈는 한국 HBM 독점 깬다, 미일 연합 Z의 역습. 저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뭔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말씀 또 플로어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어제 반도체가 뭐 좀 쉬었는데 삼성전자는 괜찮았어요. 네. 시장이 일단 시장을 그동안에 좀 약간 하락으로 이끌었던 재료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이란 전쟁? 네, 휴전이 연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AI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노출이 되는데도 시장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전쟁 이후에 지금 사상 최고치 또 찍었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이제 3월 초 전쟁 발발하고 나서는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거의 영향 안 받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동시효과 보시면은 이제 풀이장 보시면 거의 영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제 정유하기 좋긴 좋았죠.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조금 더 어떤 원가 부담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노출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플러스 탈퇴를 하면 구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원래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증산 때문에 탈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제 갑작스럽기 좀 때문에 좀 약간 어떤 원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오펙의 이제 원유 가격 조절 능력이 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량만 보면 중국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중국이 이제 원유 생산량으로 따지면 미국이 부동의 1등이고 네, 맞아요. 네. 중국이 생산량으로 따지면 5등이고 아랍에미리트 한 7위, 8위권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됐을 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제 5월달 다음 주가 이제 5월달인데요. 5월달 되면 또 기사가 또 이런 기사가 또 많이 나옵니다. 5월은 또 세일메이다. 세일인메이. 네, 세일인메이다 해서 5월달이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달 중에 대표적인 달인데 모든 악재를 이겨내고 오르고 있는 증시가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급락을 하고 지금 4월달에 반등을 했잖아요. 네. 또 뭐 꺾일 수도 있죠. 뭐 새로운 또 악재가 나오면 또 그게 이제 이란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저도 주목했던 부분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저도 상황 보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이고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낙폭이 다우는 한 0.5%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마감 직전이라 약보합이었고 뭐 S&P 500도 약보합인데 종가로는 또 나스닥은 또 상승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확실히 좀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 그다음에 이란 상황 이런 등등등은 시장에서 어쨌든 영향력이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올랐지만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이란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여파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불가피하죠. 근데 결국은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도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유가 폭락할 거다. 뭐 폭락이라는 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유가 문제는 근데 하여간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한테는 뭐 좋을 게 많습니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얘기. 외국인이랑 정말 딱 반대더군요. 이게 짠 듯이 이제 어떤 수급이 이제 정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이제 개인들이 현대차 순매수 금액이 이제 7조 9,490억이에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7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다른데 620억인데 한 13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이제 7조 원대인데 개인들이 이제 산 물량이 뭐 대부분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판 물량이다. 예. 그렇지. 우선주까지 봐도 거의 똑같은데 이거는 네. 제가 봐도 좀 약간 신기할 정도로 너무 이게 이제 반대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좀 약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에 좀 약간 집중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은 미래를 보는 거고 네.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을 네. 보는 거고. 작년 말서부터 현대차 20만 원대였었는데 올해 고점이 한 거의 70만 원 갔었죠. 69만 원대까지 찍었으니까. 근데 지금 좀 내려왔고 55만 원 정도인데 3배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적 기반이 아니라 이제 로봇 기반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좀 약간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 가보죠. 네. 대우건설 얘기 좀 해보죠. 투자 의견 줄 하향.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잖아요. 네.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 4,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대에서 이제 10배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건설주들 보통 건설주들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은 사실 고점에서 좀 계속 밀려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GS건설이나 대림 같은 DL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점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우건설이 22년도인가요? 이제 중흥에 이제 인수됐을 때 그때 사실 이렇게 대우건설이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뭐 각광을 받을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이, 그럼요. 작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이 적자가 났거든요. 1조 1,000억 적자가 났는데 지금 대우건설이 이제 과거에 없었던 원전 모멘텀 타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건설주들에 대한 좀 약간 의견 하향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들이 이제 미래에셋 신한인데요. 미래에셋 신한이 대우건설 단기 매수 의견이었었는데 모두 이제 중립으로 바꿨죠. 이건 이제 보통 이 증권사들이 의견 하향을 냈을 때는 뭐 당연하긴 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건설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의견을 좀 약간 조정을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네. 사실은 리포트도 거의 안 나오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전 이슈에 수혜를 받으면 사실은 원전 관련돼서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EPC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전 시공 경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시공 경험이 뭐 있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현대건설이나 뭐 DLH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뒤늦게 부각이 됐는데 부각이 좀 겁나 세게 된 거죠. 네. 또 워낙 또 주가가 좀 작은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달라붙기 참 좋은 어떤 모양새였다라는 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LG전자. 그 젠순왕 딸이죠? 네. 스테파니 황이요? 네. 스테파니 황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양반이 오늘은 또 삼성전자 만나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사 내용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찍고 두산 로보틱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긴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원래는 이제 이 방문을 한 것은 장중에 기사화가 됐는데 애프터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두산 로보틱스가. LG전자 이제 여의도 본사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협업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좀 오고 갔다라고 표현이 좀 되고 있어요. LG전자 뭐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숫자를 좀 증명을 해준 상황이죠.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을 좀 기록을 한 상황인데 생활 가전이랑 전장이 모두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LG전자가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28년도에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가 그렇죠. 직접 LG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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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LG는 확실하게 산업용이 아니라 가정용으로 포커스를 딱 했더라고요. LG전자가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1년에만 모터를 이제 4,500만 대를 만들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도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LG전자가 로봇으로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크다라는 것을 이번 기사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현대차가
이를테면 이제 아틀라스는 산업용 로봇이잖아요. 네네네, 공장에 들어간 네. 로봇. 그걸로 사실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3배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네. LG전자는 확실하게 가정용 로봇이라고 자기네들이 CS 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가정용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현대차가 산업용으로 3배 갔는데 LG전자는 가정용으로 과연 이게 모멘텀이 얼마를 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 로봇을 쓸 수 있는 집이 사실 좀 몇 호가 될지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에 엄청난 큰 공장을 지어놓고 머리에 이제 밴드를 낀다 그 밴드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종이를 접었다가 빨래를 겠다가 운동화 끈을 맸다가 이거 하루 종일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나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기업으로 다 제공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네. 작업만 반복하는데 일을 안 하고 이제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로봇한테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지금 이제 손가락으로 뭘 할 수 있게 움직이는 데이터를 싸느라고. 그게 엄청난 인력이 지금 데이터를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이제 로봇 피규어 기업들한테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 휴머노이드는 실질적으로 이제 손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하여간 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 사람이 뭔가 움직여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게 네. 이제 만드는 거니까 말 되네요. 네, 지금 앞에서 중요한 이슈 4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박근혜 위원이 준비한 오늘의 이제 이슈 한국 H는 독점 깬다. 요거 이제 플로어에서 준비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죠. 일단 나스닥 선물하고요. S&P 500 선물은 다 지금 상승세입니다. S&P 500은 현재 0.2% 강보합이고 나스닥 선물도 0.5% 좀 오르고 있고요. 괜찮죠? 뉴욕 시장은 좀 시간 외에서 오히려 시간 정기장보다 더 분위기가 좀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유가는 올랐는데 뭐 아시다시피 유가 오른 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플러스 탈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가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그러니까 상방이 좀 딱 제한되고 하락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방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그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아마 시장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직 프리마켓이긴 한데 오늘 수급은 여전히 개인 중심의 수급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요즘 아시다시피 시장을 주도하는 건 뭐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괜찮네요. 자, 박 기자님, 박 의원님, 저 가보죠. 이게 이제 HBM을 대항해서 한다는 게 Z라고 아까 이니셜이 했는데 Z가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Z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Z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어떠한 상품이든지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진영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제목은 이제 한국 HBM 독점 깬다. 미일 연합 Z의 역습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미일이 기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국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HBM의 독점을 깨겠다라고 만든 게 바로 이 ZA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메모리죠. HBM은 이제 말 그대로 위로 계속 쌓아 나가는 어떤 그 D램을 쌓아놓은 게 바로 HBM이고요. ZAM은 이 Z 앵글, 이 연결이 Z자로 돼 있기 때문에 Z 앵글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ZM이라고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반도체 공부할 때 TSV라고 이제 뭐 TGV라고 표현도 하고 이 비아오를 뚫어서 D램을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뚫는 홀만 HBM 하나당 10,000개가 넘습니다. 이 홀이 이제 거의 눈에 안 보이는 홀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 연결시킬 때 구멍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보이는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HBM 하나당 이 홀만 10,000개가 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처럼 그 메모리 D램들을 연결을 시킨 게 바로 이제 ZAM인데 그럼 왜 기존의 비아오를 안 하고 이제 계단식으로 이 Z자로 꺾어서 연결을 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연기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열을 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그 공을 들이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더 반복을 하면 이제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부분인데 발열 문제가 좀 있죠.
이 구멍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ZAM, Z앵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울 대신에 이 사선 구조는 구리 배선이 서로 연결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더 용량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높이로 쌓았을 때 똑같은 D램의 숫자였을 때 이 Z 쪽을 연결시키는 게 열 방출이나 아니면 이제 D램의 용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 늘 등장하는 이제 업계 관계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일단은 뭐 이 D램 간의 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이 D램 간의 거리가 1나노미터만 늘어나도 어떤 효율이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 장 보면서 잠깐 마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랑 기업이 우리나라의 HBM을 깨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이제 IT 전문 이제 디지타임스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메모리 공급난, 뭐 HBM도 마찬가지고 D램, 낸드 다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현상이 아닌 몇몇 회사의 독점에 의한 단일 기술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지금의 D램 공급난이 촉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들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그다음에 미국이랑 일본이 한국 메모리 패권을 쥐기 전에 1980년대 활약한 1세대 메모리 강자죠. 당연하죠. 지금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은 거의 다 미국 기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장비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1세대 메모리 강자가 미국이랑 일본인데 이 만약 기술 개발을 성공을 할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흔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에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다음 장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의 1.8나노 공정을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4위 메모리, 소프트뱅크 자회사죠. 4위 메모리가 이제 칩을 설계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키옥시아, 이제 하이닉스도 지분 갖고 있는 키옥시아에서 이제 메모리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일본 국책기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ZAM 메모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 패권에 도전하는 미일 동맹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업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겠습니다만은 인텔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이 ZAM이라는 HBM 대항마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관심주는 퓨릿입니다. 네. 네, 퓨릿. 일단 뭐 애완동물 이름 같긴 합니다만은 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이제 용재, 정제를 재생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주로 만드냐 하면 이제 세정과 관련된 용해, 그 다음에 피그미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그 용매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도 굉장히 좋죠. 이제 포토레지스트 불순물 제거하는 신나의 그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유럽 기업들이 거의 독점이었었는데 그 독점을 깨고 국산화해서 지금 점유율을 40%까지 높여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40% 굉장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양 전방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산업용 케미컬로 확대를 하고 있다. 지금 반도체가 한 70, 산업용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용을 조금 더 키울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25년도 실적 보면 매출이 한 1,500억 좀 안 됐고요. 영업이익이 200억이 좀 안 됐는데 재무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천억이 살짝 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저평가된 어떤 관련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이제 상당 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수급 좀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좋고 이제 차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시장이 좀 조정을 주더라도 사실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적과 시가총액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 단기간에 뭐 한 2주 정도 오른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과
수요가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